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하나의 골을 기록하고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가 토트넘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표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승리하면서 승점 3점을 얻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토트넘이 가장 잘 나가고 있던 이번 시즌 초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인데, 디 애슬레틱에서는 이 토트넘이 완벽하게 진일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디 애슬레틱에서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의 4대0 경기를 보면서 이 맥긴의 ugly red, 이 맥긴의 아주 수치스럽고 못생긴 레드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르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고, 토트넘이 close the gap, 그러니까 이 차이를 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스톤 빌라와의 승점 차이가 줄어든 상황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그 중에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제 빌라가 solidity, 그러니까 단단함을 노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백5를 썼죠. 이 백5라고 하면 이제 뒤에 5명의 수비를 두는 어떤 체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백5가 백파이어 했다. 완전 라임이죠. BF. 영어로는 alliteration이라고 부르는 이 라임의 종류인데 약간 초성 라임이죠. 백5가 백파이어 했다. 이 백파이어는 뒤로 발사되다. 즉 이제 스스로에게 피해를 입히는 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이 첫 번째 경기, 그때는 사실은 이 토트넘이 주요 선수들이 많이 없었고, 심지어 막 벤찬쿠르가 부상당하면서 막 쓰러졌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우나이 에메리 감독은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강력한 공격력을 기억하고 백5를 썼습니다. 이 백5를 쓴다는 것은 결국에는 토트넘이 이제 그 페널티 에리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대한 공간을 막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반전에 이 토트넘의 골이 터지지 않았을 때 이 빌라가 나쁘지 않게 경기를 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토트넘은 거세게 이 빌라의 3-5-2 시스템을 흔들어 놨고, 그리고 심지어 이번 시즌 처음으로 쓰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대처를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점점 더 흔들리는 이빨 같았던 빌라는 결국에는 이 후반 초반에 2골을 실점하고 레드카드까지 받으면서 크게 무너져버리고 말았죠. 캐시, 콘사 모두 뭔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원래 뛰던 자리가 아닌 곳에서 뛰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단순히 빌라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실은 토트넘이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superb 토트넘,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토트넘이 display a huge step forward, 그러니까 앞으로 진일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glorious start,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아주 영화로웠던 굉장히 훌륭했던 그런 스타트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경기를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사가 굉장히 인상적이라서 가져와 봤는데, 토트넘은 몇 달 동안 이렇게 플레이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이제 토트넘이 잘 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는 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훌륭함이 faded away, 약간 뭔가 좀 흐릿해진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10경기에, 그러니까 무패 행진에 달리고 있던 첫 10경기에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엄청난 신임을 얻어서, 사실은 그 이후에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러니까 겨울 내내 굉장히 힘들었던 토트넘의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좀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토트넘의 초기 10경기를 살펴보면은 뭐 맨유와의 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본머스, 뭐 번리, 셰필드, 아스날, 리버풀, 이때 완전 토트넘이 날아다니던 때죠. 날아다니고 있었는데, 그 경기 바로 첼시 경기죠. 첼시와 4-1로 패배하고 토트넘이 굉장히 힘들었던 경기 다음에 또 울버햄튼을 만났는데 울버햄튼에게도 2-1로 지고, 이때가 이제 토트넘이 수렁으로 들어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경기력이 나빴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아닙니다. 토트넘이 빌라를 만나기 전에 크리스탈 팰리스도 이겼고,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도 이겼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죠. 물론 이제 울버햄튼한테 한 번 더 지기도 했고 에버튼한테 비기기도 했지만, 여하튼 뭐 브렌트포드도 잡아내고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 정도의 경기력은 사실 토트넘에게 수많은 물음표를 가져왔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트넘이 뭔가 이기기는 이겨도 it never felt fully convincing, 완벽하게 설득이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 뭔가 약간 똥 덜 닦은 느낌. 이 경기력이 뭔가 좀 완성되다만 느낌이다 보니
보니까 never felt quite right. 뭔가 그렇게 제대로 된 느낌이 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토트넘이 무패 행진에 달리기 시작했을 때 그 느낌이 전혀 지금 되살아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먼저 실점을 해야 되는 것인가? 왜 상대를 먼저 찍어 누를 수는 없는 것인가? 왜 계속 한 골 정도는 실점을 이제 막판에 하거나 아니면 다른 팀이 이제 수비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골을 못 넣는가? 우리가 과연 이 정상급의 안제볼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지속적으로 토트넘에 쏟아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톤 빌라와 토트넘의 경기는 사실상 그러한 질문들을 좀 종식시켜주는,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토트넘이고 이게 안제볼이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경기였습니다. 외신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토트넘은 이런 질문들을 다 대답했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보여줬다. 일단 3달 만에 클린시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살펴보니까 토트넘이 지난 3달 동안 계속 실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FA컵 번리전에서는 이제 1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이건 리그 경기도 아니고, 리그 경기를 했다 하면 실점하는 게 토트넘이었는데 드디어 무실점 경기를 했다. 이거 크죠. 이거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원정 승리를 거둔 것인데, 이 원정 승리, 심지어 이제 자기보다 순위가 높은 팀을 상대로 원정 승리를 한 게 9월에 리버풀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토트넘 위에 팀이 별로 없기는 합니다만 9월에 리버풀이 이겼을 때 빼고는 원정길에서 자신보다 순위가 높은 팀을 이긴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토트넘이 이 전반기에 어떤 느낌이 좀 되살아났다라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그런 부분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리버풀도 그때 당시에 한 명이 퇴장을 당했었는데, 여하튼 토트넘은 이 경기로 빌라와의 승점 차이를 2점 차이로 좁혔고, 그리고 토트넘은 한 경기를 지금 더 치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에게 자력 역전이 가능한 상황이죠. 아직 치르지 않은 첼시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 시즌 초에는 4위 자리 가당키나 하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완전 가능해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 맨체스터 시티를 또 홈에서 이긴 경력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과연 빌라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빌라마저 토트넘이 원정길에서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토트넘이 sense of control, 그러니까 이 경기를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계속 반응하는데 급급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반전에는 상대를 흔들어 놓고 그리고 후반전에는 흔들어 놓은 상대를 잘라버리는, 아주 자르고 들어가는 슈팅을 몇 번이나 꽂아 넣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원했던 대로 경기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굉장히 이제 분노했던 포인트가 이제 토트넘에게 결국에는 이 해체당하고 말았을 때인데, 토트넘에게 사실은 빌라가 좀 위협적이었던 순간은 전반전에 올리 와킨스의 어떤 위협적인 역습 침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미키 반더벤이 다 막아내 버렸죠. 이 상황들을 보면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었지만 반더벤이 빠르게 따라붙으면서 막아내는, 그리고 이제 로메로나 이런 선수들도 굉장히 강한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상대 공격수들이 손 쓸 틈을 없게 만들었습니다. 반더벤은 이날 이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토트넘에 어떤 상황을 미칠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드라고신이 후반전에 들어와서는 좋은 수비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만큼 불안하지 않은 토트넘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 경기가 토트넘이 치른 최고의 경기이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들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우리가 사실은 어떤 경기이든 그리고 올해 내내 치른 어떤 경기들에서 우리가 굉장히 통제하려고 했던 만큼 통제를 했고 이 팀이 좀 성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결과를 낸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경기를 뛰는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목한 것인데,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토트넘이 어쨌건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경기 이 제임스 메디슨이 골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 토트넘의 골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고, 브래넌 존슨도 한 골을 꽂아 넣고 손흥민 선수와 티모 베르너까지, 이 뒤에 있는 세 골은 손흥민 선수가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한 이 세 개의 골이죠. 어마무시한 골인데 토트넘이 4개의 좋은 골을 만들어냈다는 것, 심지어 4명의 다른 골 스코어러,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거는 토트넘에게 굉장히 신기한 장면이다. 왜냐면은 이 브래넌 존슨이라던가 티모 베르너라던가 아니면 이제 메디슨 같은 경우에도 슈팅은 슈팅대로 했는데 골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좀 열애죠. 손흥민
손흥민 선수는 항상 좀 결과를 내는 쪽에 가까운 선수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른 선수들까지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 이거는 토트넘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아스톤 빌라 팬들이 빨리 집에 가버릴 정도로 이 토트넘이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보여줬죠. 여기 보면 여기만 빼곡히 차 있는데 여기가 토트넘 팬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어웨이 팬들이 있던 것이고 이 외신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골이 터지고 난 뒤에 결국에 이 그라운드에 있는 팬들 지금 이 경기장에 있는 팬들은 어웨이 쪽이었다. 이 토트넘 팬들만 남아 있는 거죠. 손흥민 선수의 골이 터졌을 때에도 사실은 꽤 많은 비엘라 팬들이 이미 나간 뒤였다. 토트넘이 더 성숙해졌고 더 권위 있어졌고 더 뭐랄까 이 경기를 지배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심지어 90분 내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거는 a big step forward, 굉장히 앞으로 전진하는 큰 발자국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기로 인해서 토트넘은 일단 4위 이상의 자리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여전히 이번 시즌 더 많은 것들을 위해서 뛰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챔피언스 리그를 위해서 뛰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뭐 예전 시즌을 딱 봤을 때 당연히 이 챔피언스 리그만 나간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죠. 콘테 감독은 첫 시즌에는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었지만 두 번째 시즌에 광탈하고 그리고 심지어 팀을 말아먹었기 때문에 이 챔피언스 리그를 가는 게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진짜 중요한 것은 토트넘이 성장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하나의 골 기록했지만 심지어 다른 팀 동료까지 먹여 살리면서 두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이 경기를 두고는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간 경기였다. 발전했던 경기였다라고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이 손흥민 선수만 열심히 해서는 이 우승이 될 일이 아닙니다. 될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전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코너킥을 수비할 때 비카리오가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는 게 이제 토트넘의 고민거리 중 하나였는데 아예 이제 라인을 올려버리죠. 야, 이거는 이제 이 코너킥 수비를 할 때도 라인을 올려버리는 토트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골키퍼한테 다 가까이 가지 말라 이거죠. 이런 수비를 하면은 당연히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이 사이로 공이 들어오게 되면은 토트넘 선수들도 이제 자책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죠. 다시 말해 수비하기가 이 밖으로 걷어내는 것보다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낫겠다라고 판단한 거 보면은 확실하게 자기가 강한 게 무엇인지 알고 있는 그런 토트넘의 모습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면 또 비카리오 키퍼가 잘 처리하겠죠. 비카리오 키퍼가 굉장히 좋은 선방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은 지속적으로 여러 면모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토트넘은 현재 5위를 기록하고 있고 아스톤 빌라에게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자력 역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아스날, 리버풀, 맨시티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이 토트넘이 올라서게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스톤 빌라와 맨시티, 리버풀, 아스날은 좀 격차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의 토트넘은 맨시티, 리버풀, 아스날이랑 붙었을 때 이길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세 팀이 굉장히 토트넘의 어떤 성장세를 좀 두려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지 않을까. 오히려 좀 빨리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즌이 진행될수록 토트넘이 진화를 하게 된다면 말이죠. 재밌는 것 중 하나가 이 세 개의 상위 팀들을 봤을 때 92, 93년도부터 개편된 EPL 시즌 이때부터 1위부터 3위의 어떤 승점 차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28라운드죠. 28라운드 상황에서 1, 2, 3위 간의 어떤 승점 차이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근데 보면은 생각보다 막 20점 차이였을 때도 많습니다. 이거 압도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제 굉장히 적을 때도 있었습니다. 뭐 4점 차이, 3점 차이, 뭐 이럴 때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번 시즌 1위와 3위의 지금 승점 차이는 단 1점 차이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지금 3위가 맨시티입니다. 1위가 아스날, 2위가 리버풀, 둘이 승점 동률에다가 지금 이 골득실로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고 맨시티가 지금 승점 63점으로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 이게 지금 이번 시즌이 얼마나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부분 중 하나죠. 프리미어리그가 사실 치열하기로 유명한 리그이지만 그래도 10몇 점대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리그 후반기에는 그래도 누가 우승하겠구나라는 게 확실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요 근래에 늘 그랬죠. 19점, 11점, 12점, 32점. 32점 차이가 나면은 뭐 이 팀은 앞으로 경기 안 해도 이기는 뭐 그런 정도의 상황인데 여하튼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 이 상위권들의 차이는 굉장히 작습니다. 이 사이를 어떻게 보면은 콘크리트라고 보면은 그 사이를 뚫고 피어나는 장미처럼 이 토트넘이 지금 막 피어오르고 있는데
과연 토트넘이 아스날, 리버풀, 맨시티의 아성에 도전하는 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사실 외신은 이미 그 도전이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토트넘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이런 언더독을 응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 토트넘이 제발 이 맨시티, 리버풀, 아스날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다음 시즌에는 제대로 이 스쿼드를 짜서 나아가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이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y away.